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현직 판사의 체포 시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사법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인물인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격분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달받은 위치 추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힌 현직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이재명,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며 김동현 판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조 청장이 모르는 이름이라며 되묻자 여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군의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사법부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서울중앙지법도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포 당일인 3일 밤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모두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 청장은 불법 지휘로 판단해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한 긴급 회의까지 열며 상황을 공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의 공개적인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번 사건이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국내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채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뒀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여파가 상당히 회복된 모습인데요. 다만 다가오는 탄핵 표결에 따라 다음 주 첫 거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증시 마감 현황을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나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247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 오른 2494.4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중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점차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한때 2500선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순조로운 상승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1.52% 오른 693.73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지난 3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양대 지수 모두 하락분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는 아직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를 견인한 건 13거래일 연속 사자 행렬에 뛰어든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기관이 1,398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820억 원 순매도로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1,74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와 함께 원달러 환율 역시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1,43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연속 1,430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친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근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기존 강달러 현상에 국내 정치적 상황이 덧대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를 포함한 국내 경제팀 수장들은 금융 외환 시장을 주시하며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 회복세와 함께 국내 증시가 빨갛게 물들며 한 주를 마무리한 가운데 다가오는 탄핵 표결에 따라 다음 주 첫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지난 주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과 대응 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통신장애 대비에 나섰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으로 나온 시민들. 불안해서 못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약 16만 명의 인파가 몰리자 여의도 곳곳에선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집회가 주로 열렸던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데이터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에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면을 SNS에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이를 동영상 플랫폼으로 확인하는 문화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한 걸로 보입니다. 원래 그렇게 집회로 많이 모이던 공간도 아니고 평소 오피스들이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 주말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통신사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 당시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 대응 인력 88명을 배치했는데 이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KT, LG U+, SKT 등 통신 3사는 여의도에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에 6대, 용산에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 인근에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하고 상황실과 현장 대응 인력을 124명 배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네, 길게 이어지는 경기 불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그리고 갑자기 터진 계엄 리스크까지 우리 기업들은 내년에도 녹록지 않은 한 해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그룹은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구상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모바일과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은 17일부터 이틀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19일에 각각 회의를 엽니다. 한종희 DX 부문장과 전영현 DS 부문장이 각각 회의를 주관하고 사업 부문별,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보고를 받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이번 주부터 미주와 유럽, 중남미 등 9개 권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권역 본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장재훈 사장이, 기아는 송호성 사장이 각각 회의를 주재했고 올해 사업 계획 점검과 내년 계획을 검토하고 권역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LG그룹도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 40여 명이 참석해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 기업들의 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최근 연말 정기 인사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짰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계엄이라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터지면서 내년 사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었을 때 상황을 고려한다라면은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대기업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최고치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사용해왔던 일명 황금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금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고희훈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명 씨의 휴대전화 석 대와 USB 등을 확보했습니다. 창원지검 수사전담팀은 명 씨의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와 USB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중 한 대는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으로 전해집니다. 황금폰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동안 명 씨가 처남을 통해 일을 벌였다거나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 황금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사용했는데 이때는 지난 대선과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와 겹칩니다. 명 씨는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해왔다고 주장해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황금폰의 사용 시기는 또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와도 일치해 명 씨를 둘러싼
여러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존재가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 상황. 명태균 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자신이 만약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의 자료가 방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캐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고규입니다.